자, 지금부터 할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주방부터 보도록 하죠. 주방 평면도를 먼저 불러옵니다. 임포트. 자, 그 다음 역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삭제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딱 남습니다. 자, 얘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룹이 걸리나요? 네, 그룹. 얘는 01 평면도라고 작업을 걸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서 쇼 프리징 그레이를 끄시고 그 다음 프리즈. 그럼 얘는 이렇게 동결이 돼요. 그 다음 주방 전개도를 불러옵니다. 임포트. 마찬가지로 주방 전개도 파일도 필요 없는 건 삭제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딱 잘라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을 나누어야 되는데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이어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디태치 해야 됩니다. 자, 스플라인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내리면 디태치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선택해서 디태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내셔야 돼요. 선택한 다음 스플라인 들어가서 디태치. 다시 선택해서 디태치. 같이 선택되는 거 없는지 확인해 보고 이제 다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택한 다음 그룹 01 인면도 1번 다시 선택해서 그룹 01 인면도 2번 둘 다 선택한 다음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서 쇼 프리징 그레이를 끕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도와 인면도가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동을 해서 맞춰 봅니다. 이 부분이네요. 얘는 이쪽 부분이네요. 자, 로테이트. 자, 앵글 스냅 걸고 90도. 그 다음 프론트 뷰에서 돌려야 되겠네요. 앵글 스냅 걸고 다시 90도.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 레프트 뷰에서 자, 이렇게 90도. 각각 이렇게 90도를 돌리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스냅 걸고 이동 툴로 자, 여기네요. 위치를 맞춰 주세요.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지점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이렇게. 자, 어떤가요? 안쪽으로 딱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코너점에다가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점에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화면을 좀. 이렇게 코너에다 맞추면 일단 1차 적은 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프리즈 겁니다. 네. 자,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읽었듯이 렉탱글을 그립니다. 스냅 걸고 이렇게 렉탱글을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알잖아요. 자, 모서리를 선택해서 쭉 그리고 모서리를 이렇게 이동해서 우리 작업하는 거 해봤잖아요. 자, 요 모서리는 여기까지. 왜 끝점이 안 잡히나요? 볼텍스로 갈까요? 자, 이렇게요. 이씨,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렉탱글 거꾸로 그리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그 다음 에디트 폴리, 에디터 폴리로 바꾸면 면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자,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서 F2번 아니. 자, 그 다음 얘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이고 컨트롤 키 한다. 쉬프트 키 눌러서 벽체를 세워보죠. 자, 벽체 쓴 거 맞나요? 자, 이렇게요. 벽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벽체를 한 개씩 한 개씩 세워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갈까요? 여기 커트에서 나눠 나가면 되겠죠. 커트. 끝점 클릭한 다음에 자, 수직점이 있을까요? 퍼펜디큘라. 네. 다른 점들 빼고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삭제. 그러면 이렇게 점의 위치를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서리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잘 안 보인다. 이렇게요. 하나씩 하나씩 복제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복제된 벽면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복제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부분을 끊어야 돼요. 여기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자, 렉탱글을 그려보면 알겠는데,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지금 여기 선이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선이 가려져서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렉탱글을 그려보세요. 렉탱글. 그 다음에 스냅 명령어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약간 떠 있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런 거는 얼라인으로 맞추시면 돼요. 자, 다른 건 아니고 얘는 Z 방향이고 하나는 자, 커런트 자기 자신은 미니멈이고 타겟 미니멈. 그러면 이렇게 위치 맞출 수 있고요. 선택한 다음에 다시 버텍스 자, 커트 대충 클릭해주고 자, 어디 봅시다. 네, 여기네요. 커트. 그러면 정점 2개 들어갔을 거고요. 자, 점을 하나 리무브.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하나는 만들어집니다. 역시 쭉 뺍니다. 자, 이렇게 쭉 빼주세요. 자, 어디까지 올라가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모서리는 리무브. 자, 여기 있는 벽도 마찬가지로 Shift 키 눌러서 쭉 뺍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이 모서리 또 리무브. 다시 한번 또 모서리 선택해서 쭉 이동합니다. 스냅 걸고요. 자. 버텍스가 제대로 안 잡히네요. 엔드 포인트로 걸어볼까요? 네, 이렇게 잘 잡혔네요. 이제 그 다음에 역시 리무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를 어떻게 하냐면 브릿지로 연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 엣지로 들어가서 브릿지로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브릿지로 자, 안 되면 자, 브릿지 명령어로 그러면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면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왕도가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작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여긴 보더입니다. 보더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벽체를 끄집어냅니다. 벽체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체를 이렇게 쭉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제대로 나왔나?
이게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자,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Shift 키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서리 선택해서 Shift 키 누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누르고, 자, 이렇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좀 어려워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Shift 키 누르고, 자, 이렇게 끄집어내 봤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자,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모델링 하듯이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시죠.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브릿지 명령어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나중에 정 안 되면 캡으로 닫아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보더니까 이렇게 눌러보면 아직 다 저기 돼 있네요. 얘가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지? 에디트 보더가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엘리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소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퍼즐 모양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무스 그룹이에요. 스무스 그룹이란 얘기는 면을 부드럽게 처리할 거냐 각지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면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들어가 있으면 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몇 개가 안 되더라도 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그런데 이 스무스 그룹이 해제가 되면 면이 각지게 됩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여기가 좀 어색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클리어 올 시켜주면, 즉 그룹을 빼버리면, 스무스 그룹을 빼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죠. 모델의 이름을 벽면이라고 바꿔줬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벽면이 되겠죠. 이제 얘는 꺼도 돼요. 하이드 겁니다. 이제는 의미 없잖아요.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hide by name이라는 거 있습니다. hide by name을 하면 이렇게 떠요. unhide all, 네. hide by, 아이고, hit, 내가 선택한 것 감추기. 자, 그 다음에 hide by name. 자, 언프리즈 해볼까요? 언프리즈 all. 일단 언프리즈 all 하고, 그 다음에 hide by hit. 감추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건 얘만 있으면 돼요. 얘의 창문 그림만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선택해서 프리즈 봅시다. 레프트 뷰에서만 보이네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렉탱글 스냅 걸고 다시 스냅 걸고. 자, 두 개가 결국은 에디트 스플라인을 한 다음 어태치 두 개 붙이고요. 자,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문틀이잖아요. 그죠? 문틀 150mm. 이건 알아요. 여기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창문 틀. 자, 그러면 이렇게 창문 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이 창문 틀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이드 하면 돼요. 그 다음, 자, 렉탱글 스냅 걸고 똑같이 드래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 어태치. 이거 창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창문은 40mm잖아요. 그러니까 40mm만 돌출하기. 그럼 창문은 완성이 됐죠. 자, 이름 바꿉니다. 작은 큰 창.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드. 그 다음, 자, 여기를 보는데 얘가 여기 끝점이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만들어지겠죠. 지우고 선택하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 어태치, 그 다음 익스트루드. 자, 돌출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름 바꿔야죠. 큰 창이라고. 큰 거실창.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unhide by name, 이름별로. 내가 다시 봐야 될 거, 작은 큰 창, 창문 틀만 unhide 했습니다. 순서가 지금 여기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요. 가운데로 하나, 그 다음 얘가 뒤로 가야죠. 이렇게 뒤로 가면 unhide all. 자, 그러면 어떤가요?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창문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카피 버튼을 눌러 놓고 디태치를 해야 됩니다. 카피 디태치요. 카피 디태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름을 정확하게 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select by name이라는 걸 씁니다. 이름별로 선택하기요. 여기 있네요. 오케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select by name은 H가 단축키입니다. H가 단축키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캐드는 레이어를 씁니다. 그런데 맥스는 이름을 써요. 맥스도 레이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어보단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얼마나 줄까요? 안 줘도 돼요. 0mm요. 자,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스냅 끄고 그대로 조금만 움직여 보면 되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10mm 정도 주니까, 유리창 10mm 정도 되니까 이렇게 10mm 정도 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유리창이 되겠죠. 이거 정확한 위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얼라인을 쓰시면 돼요. 선택하고 얼라인, 그리고 선택하고. 자, X방향일까요? Y방향일까요? 둘 다 센터이고, 뭐 X, Y, Z 전부 다 센터이면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티가 안 나니까 컬러를 싹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금방 표시가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을 하고, 자,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 카피 디태치, 카피 버튼을 체크하고 디태치. 여기도 유리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유리창이 있었잖아요. 유리창 또 있어요. 이름이 중복이 됐네요. 네, 허용합니다. 중복을 허용해요. 우리도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붙이거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전 여기다가 빅이라고 썼습니다. 큰 거. 자, 다음, 자, H 여기 있죠. 선택하고 오케이. 자, 익스트루드 똑같이 10mm. 자, 이 부분이고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Alt A. 자, 얘가 위치가 네.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이 들어가고요. 색상을 바꾸면 표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나이드 올 해볼까요? 어나이드 올, 그 다음 쉐입만 지워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아니 퍼스펙티브로 보면 이와 같이 문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여기 있는 창문까지 완성을 시켜 보시고, 자, 완성시켜 보시죠.